안녕하세요. 오늘은 HLB 주주님들에게 좀 우월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아침에 기대감으로 갭이 떴다가 종가가 음봉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요, 장 초반에 2% 시가가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내렸죠. 이때도 이제 메리츠에서 매도 상위로 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을 보면요, 오늘도 매도 상위에 메리츠가 1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오늘도 12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요. 일별로 보면은 지금 그 21일부터 10만 주씩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주, 10만 주, 10만 주, 10만 주 해서, 게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12만 8천 주, 거의 수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량이 좀 증가했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5만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은 그동안에 이렇게 5만 주를 매도한 적이 있었을까 싶은데 없죠. 여기 보면요, 많아야 이제 17,000주가 10월 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12,000주 11월 27일에, 그래서 만주가 넘은 적이 없는데 12월 24일에 기타 법인에서 5만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지쳤는지 다 이탈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갭이 상승하면은 기존의 HLB의 최근 특성들을 봤을 때 12월 22일도 갭이 뜨고서 음봉 전환했죠. 그걸 생각해서 12월 24일도 갭이 뜨니까 바로 탈출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HLB가 갭 뜨고서 음봉인 게 12월 8일 그리고 22일, 24일 다 갭 뜨고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면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월 1일만 해도 400만 주였는데 지금 360만 주로 줄었습니다. 이 60만 주도 왠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660에서 640 해서 628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움 현재가 위에 보면요, 여기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은 이제 주식수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식수를 보면요, 유통수랑 주식수로 나눌 수 있는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싶은 것들을 많이 넣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는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이 적으니까 물량이 잠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량이 잠기면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500억이 잠겼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500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잠길수록 주가가 더 움직이기 쉽겠죠. 그래서 유통 주식수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차이는 바로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단위가 1000이니까 5200만 주인데 유통수는 4500만 주입니다. 요 차이만큼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투자 정보에 기업 분석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분 분석을 클릭해 보면은 최대 주주랑 자사주가 있는데요. 여기 이 주식수를 한번 더해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앞자리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73이랑 96을 더하면요, 741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740만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통수를 계산하는 게 있죠. 발행 주식수 빼기 최대 주주 지분 주식이랑 자사주랑 우리사주 조합을 빼면은 유통 주식수가 나온다. 우리사주 조합은 계산하지 않았고, 자, 이거를 한번 보면요, 자, 유통 주식수에서 유통수를 빼면은 차이가 740만 주가 나오는데, 요게 우리가 봤던 최대 주주랑 자사주를 더한 거랑 수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이는 또 우리사주 차이겠죠? 우리사주를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움 현재가에서 쉽게 유통 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HTS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랑 친숙해지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뭐라도 하나를 더 알면은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발행 주식수랑 유통수를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뭐 플래너를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내가 내년에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 번도 계획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플래너를 사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저의 친구,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게으르면은 뭐 무리하지 않고 틈틈이 잘 쉬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해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였는데, 우리가 의지를 갖기보다는 습관을 기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한 논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플래너를 사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기필코 뭐 성공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의지라던가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부정적인 의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타짜에서 아기가 뭐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은 안 된다, 막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감정들은 한숨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면은 그런 강렬한 의지는 언제 가졌냐는 듯이 아주 머릿속이 깨끗해지죠. 개운해집니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의지는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 일시적인 감정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보다 습관을 믿어야 됩니다. 습관이 정답이라는 거죠. 습관은 까먹어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는 우리가 까먹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까먹어도 반복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하겠다, 뭐 그런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습관 하나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을 하나 같이 보면요, People can fail to act라고 하는데,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intentions,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도했던 행동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순간이냐면요, when the opportunity to act presents itself,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딱 그 순간이 왔는데 우리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플랜을 세워놨습니다. 난 이때 이렇게 하겠다. 그 순간이 오면은 내가 딱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forget, 그러니까 까먹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하고 플랜을 적어놓고 막 했는데 정작 그 순간에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해도 까먹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지를 계속 다지면서 결국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기억해서 행동하면은 뭐 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습관을 기르는 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억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내가 굳이 메모해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알아서 행동할 테니까, 그 순간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기르는 게 낫다. 그래서 전략을 내가 그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다질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을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길러 놓으면은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습관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느냐, 더 쉽게 좀 효율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논문들을 통해서 그러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에도 좋은 습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HLB 주가가 그렇게 뭐 좋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우울해하실 것 같은데, 새해에는 HLB 주가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